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절묘하고 재밌는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흑돌 대마가 백돌 전체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흑이 지금 백돌 석점을 확실하게 지금 제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 흑이 백돌 석점을 제압하고 있는 정도로는 두 집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내고 흑이 이 돌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요 석점을 제압하는 것 자체는 뭐 안도도 제압이 돼 있긴 하지만 이쪽을 단수 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백이 이쪽을 이렇게 이어간다면 이렇게 석점을 따내는 정도로는 두 집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일선을 이렇게 기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렇게 쓱 늘어주거나 아니면 한 칸을 띄어서 받아주면은 흑이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지금 흑은 자연스럽게 백의 결함에 집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단 찌르고 봐야 되겠죠. 이쪽을 찔렀을 때 지금 백의 응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당연히 기본은 끊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를 느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 그런 장면인데 여기를 뒀을 때 흑도 좀 조심해서 진출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진출이 가능할까요? 뭔가 좀 봉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자, 마치 미로를 통과하듯이 이 자리를 침착하게 하나를 이어주고요. 백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죠. 어떤 쪽으로 둘 건지. 이 자리를 막는다면 그때 여기를 치받아서 따라 올라갑니다. 여길 두고 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활로가 보이죠. 백이 이쪽을 막으면 두 점을 그대로 확보를 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제 한 집을 더 만드는 순간 이 석점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요래서 흑이 지금 소기의 성과를, 사실 소기의 성과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성과를 달성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뒀을 때 백이 당연히 두 점을 살려내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백이 두 점을 살렸을 때 흑이 그대로 이쪽을 이렇게 찌르고 나갔을 때 여기에서 이제 장문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사실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쉬어가는 것이 눈에 탁 들어오는데요. 흑은 그대로 이쪽을 찌르고 그대로 계속해서 찌르고 나갑니다. 백이 여기를 막으면 단수를 쳤을 때 이어주는 것은 오히려 백돌 전체가 더 위험해지죠. 뭐 이렇게 넓힌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수상전을 메꾸고 들어가도 지금 흑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백이 가능한 그런 변화가 아니죠. 자, 그래서 백이 두 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버리는 진행을 구상할 수밖에 없는데 두 점을 따내는 순간 이제는 이쪽을 먹여칠 시간이 없죠. 백돌이 전체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을 쳐야 되는데 있기만 하더라도 역시 완벽하게 한 집을 더 확보를 하면서 흑대발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자연스럽게 이쪽을 이렇게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부터 이렇게 타고 나가는 거죠. 단수를 한번 치고 그대로 이렇게 찌르고 나가게 되면 백이 막더라도 단수 치고 여기에서 요 자리가 지금 자리가 잘리게 되지만 요 두 점이 진출할 때 흑이 연결하면은 이쪽 터져 나가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백의 약점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을 미로처럼 이렇게 타고 나갈 때 백이 지금 흑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뭔가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이렇게 제압을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전히 미로처럼 이렇게 뱀처럼 스르르르르 기어 나가게 되면은 장문을 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얼핏 보면 장문으로 보이죠. 이렇게 멋들어진 장문을 칠 수가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이게 계속 선수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때는 흑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생기죠. 뛰어나가서 이렇게 쌍립으로 멋지게 진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두 점을 아예 끊어서 이런 콤비네이션을 만들어서 돌파를 하면서 단수도 치고 밀어가면서 이제 여기를 터트려 나가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유 있게 둬가지고는 흑도를 제압하기에는 아직까지 바깥쪽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고민입니다. 여기를 둘 때 혹시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이런 수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자, 여전히 흑은 여기를 한번 치받고 나서 이쪽을 이렇게 나갔을 때 백이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뭔가 좀 여유 있게 장문을 이렇게 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대로 여기를 한번 탁 찔러주면은 튼튼할 것 같았던 장문이 여기를 찌르고 나다 보면은 그대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문을 터트리기 위해서도 뛰어난 술기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백이 이렇게 입구자를 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두 점을 단수 쳤을 때 이 두 점을 살리는 것은 이렇게 돌려차기로 다시 백도를 제압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만약에 백이 또 여기에서 이쪽을 지킨다면 두 점을 따내면서 여기를 먹여치는 것은 흑이 이쪽을 쏙 기어나갔을 때 도저히 차단할 방법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를 밀고 나갔을 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스텝백을 해줘야 되는데, 자, 모양 자체가 굉장히 사납죠. 여기만 이렇게 팔짝 뛰더라도 나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단수 치고 또 단수 쳐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기 때문에 백은 이 김밥 옆구리 터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길게 돌아왔지만 이 절대적으로 끊는 한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부터가 이제 진짜 문제의 시작인데요. 잘 안 보이죠? 백의 결함이 없어 보입니다. 단수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먹여쳐 보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먹여치고 보니까 일단 이 흑 한 점이 백돌 넉점을 제압할 방법은 그다지 보이지가 않죠. 여길 둔다면 그대로 제압을 해서 뭐 요 한 점을 잡는 정도로는 옥집입니다. 자, 당연히 흑이 이 석점을 잡는 것도 별반 도움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다른 길을 한번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별로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요. 여기도 한번 늘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두고 그다지 뭔가 다른 것은 변화점은 보이질 않죠. 자, 흑이 이제 조금 그럴듯한 아이디어가 여길 찌르고 느는 거는 뭐 그렇게 악수로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별로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좀 있어 보여요. 왜냐면 백이 이쪽을 제압을 했을 때 따내고 백이 따내면 흑이 석점을 제압을 안 하고 사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자, 뭐죠? 빅입니다. 빅으로 멋들어지게 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굳이 제압을 할 필요가 없죠. 안에서 다 살렸으니까. 자, 그래서 먹여치는 수가 묘수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백이 이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방금은 결론적으로 이제 패가 되는 거죠. 빅이 되거나 패가 되거나. 흑이 엄청난 성과를 거뒀는데 백이 그 성과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돌을 따내야 됩니다. 자, 그때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 어떨까요? 백이 뒤로 가고 넉점을 따내니까 직사궁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백이 이렇게 따내서 이렇게 해준다면은 이거는 직사궁 패가 납니다. 직사궁 패가 뭐냐면 이제 백이 이쪽을 치중 가서 그대로 이 직사궁을 가지고 싸우는 패가 되는 거죠. 지금 결론은 패입니다. 물론 백도 요 14번으로 이렇게 잘못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패도 아니고 그대로 흑이 살아버리겠죠. 자, 그래서 지금 패가 연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건 백이 12번으로 여기를 한번 더 따내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단수를 치면은 따내서 따내면은 연결해서 돌은 많이 따냈는데 지금 집은 요거밖에 나질 않았던 거죠. 여기는 옥집입니다. 자, 이래서 아슬아슬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흑돌이 모두 잡히고 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요 먹여치는 수 가지고는 뭔가 아직까지 그다지 성과를 이뤄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어떤 수가 있을까요? 뭔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쪽을 젖혀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그런 맥점인데 왜냐면 끝내기로 대부분 손해이기 때문이죠. 백이 여기를 단수 쳤을 때가 이제 키포인트인데요. 이제 여기를 먹여치게 되면
백이 이쪽을 따낼 수가 없어지죠. 그대로 환격이 됩니다.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도를 따내야 되는데 그때 흑이 요 한 점을 제압을 하면서 완벽하게 빅으로 이 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빅을 안 내주려면 이제 버텨가는 수는 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걸 두고 나니까 막상 뭐 되는 게 없어 보입니다. 여기를 두면은 그대로 단수를 쳐서 여전히 지금 이 수상전은 이길 수가 없고요. 따냈을 때도 치중 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걸 먹여쳐야 될까요? 따내면 단수, 그 다음에 단수, 따내면 따내서 아까 보셨던 변화도랑 거의 비슷합니다. 흑이 옥집만 받아갈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기똥찬 묘수가 생깁니다. 자, 한 반을 젖혀주고 한 번 젖힌 다음에 여기를 쏙 밀고 나갑니다. 자, 이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백이 막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래 놓고 여기를 한번 이어줍니다. 이게 정말 기똥찬 그런 묘수가 됩니다. 백이 수상전을 하면 여전히 지금 일선의 귀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1A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흑이 이쪽을 두면 백이 단수를 치고 따내면 동형 반복이죠. 여기를 두면은 이쪽을 쳤을 때 백이 요 한 점만 버려주면은 문제없이 지금 흑대마를 거머쥘 수가 있는데요. 자, 흑이 준비된 수는 이게 아니죠. 지금 어떤 수가 준비가 되어 있냐면 여기를 먹여치지 않고 그대로 기본을 따라서 이쪽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쪽 두면 4점이 잡히죠. 근데 중요한 건 마법과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넉점을 버리고 났는데 갑자기 여기 끊어가는 포인트가 생기면서 흑이 오히려 백도를 잡아내면서 이 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궁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겠죠. 이 석점까지도 제압을 했으니까 말이죠. 자, 오히려 빅을 안 내주려다가 백이 엄청난 손실을 본 그런 꼴이 되고 마는데요. 자, 여기서 백이 이제 버텨가는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쪽을 둬서 흑이 지금 후절수 두는 것을 미연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도 이 수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흑은 여기를 메꿀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이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백이 이때 여기를 다시 둬서 따내면 따냅니다. 여기를 둘 때 다시 단수. 그러면 흑은 따낼 수밖에 없죠. 그때 여기를 이렇게 따내서 결론은 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끊었을 때 따내면 이 자체가 패죠. 다만 이 패는 흑이 굉장히 희망적인 패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곳을 이제 패감으로 쓰면서 패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체 패감이 무려 2개나 나옵니다. 자, 굉장히 절묘하죠. 백의 입장에서도 이 버팀을 보는 것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하나 배울 점은요. 자, 보시면은 지금 처음에 여기를 찌르고 들어갔을 때 백이 끊고 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걸 늦춰받아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젖혀도 결론이 동일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흑이 뱀처럼 스르르르 나가면은 여기를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직까지 포위망을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그 나가는 걸 봤을 때는 이제 끊는 거를 봐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흑의 키포인트는 이걸 두고 이런 거 굉장히 툭 찔러보고 싶은 충동감이 들죠.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걸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 하나 때문에 똑같은 수순을 밟아서 후저수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백이 여기를 두면은 이 하나의 교환으로 인해서 지금 흑이 양자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보리 선수 같은 습관 때문에 보리 선수라는 거는 이제 100% 선수인데 그걸 교환하는 걸 말하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쪽 교환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교환해도 좋은 상황이 있으면은 그런 건 이제 아끼는 게 맞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요런 자충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길 젖혀서 이렇게 빅을 만들 건지 아니면은 흑한테 이 후절수를 이 마법을 보여주는 것을 선택할 건지 백한테 물어봅니다. 자, 백이 만약에 이렇게 후절수를 내준다면 흑이 더할 나위 없이 기분 좋게 이 문제를 마무리가 할 수가 있고요. 문제를 마무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백이
이 버팀수를 보는 것이 또 지금 저희가 할 일 중에 하나죠. 요수를 찾아냈을 때 완벽하게 수읽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쳤을 때 이쪽을 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여기를 뒀을 때 오히려 패가 더 불리해집니다. 이건 한 수 늘어진 패가 되죠. 이쪽을 둬도 패이지만 이것도 한 수 늘어진 패입니다. 왜냐면 흑이 손을 뺐을 때도 백이 여기를 두면 그때부터 비로소 단패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흑은 이쪽을 단수 쳤을 때 백의 입장에서는 요 한 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따내고 여기를 둬서 이렇게 단패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흑의 성공적인 그림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좁은 곳에서 잘 안 보이는 변화들이, 그런 마법 같은 변화들이 숨어 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바둑판을 멋지게 아주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